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법규 때문에 막혀있던 이동형 충전 서비스와 개인 충전기 공유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제주에는 국내 전기차의 21%인 18,000대가 등록돼 있고 17,000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관련 규제를 풀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본 겁니다. 규제자유특구가 털을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특례를 인정받은 제주도는 267억 원을 들여 4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 개선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충전기를 통째로 바꾸고 전력선을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 충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ESS 설치만으로 고도화시켜가지고 50kg짜리 충전기를 100kg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 사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또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고 수익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동식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하지만 규제자의 특구가 충전 인프라에 한정되면서 배터리 재활용과 ESS 안전성 검증, 전기차 수리 등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년 예산을 10%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기차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1차 산업 분야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규모. 올해보다 10.2% 늘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연평균 증가율인 7.9%보다 높습니다. 2016년을 정점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을 했고, 특히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따져보면 증가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보다 66.2%,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27.1%나 늘었지만 농림해양수산은 3.7%, 환경보호 분야는 3.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2,2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 예산도 2,800억 원으로 44%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조 2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라지만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 고정적인 비용이 고령화로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도민들에게 균형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도의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농산물 해상 운송비와 국립제주해사고 설립 예산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예산 41억 9천만 원과 국립제주해사고 설립 예산 57억 3천여만 원을 새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본 변수가 없는 한 예결위에서 원안 가결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농산물 운송비 지원과 해사고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 북쪽의 작은 섬 비양도를 오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도항선 업체가 2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새로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 업체는 취항 사흘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비양호. 지난 8일 첫 운항을 시작했지만 사흘 만에 운항이 중단되면서 배는 항해에 묶였습니다. 선사 사무실은 문이 잠긴 채 텅 비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비양호 여객선사가 받은 이곳 공유수면 사용 허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양호는 어항 내로 들어올 수 없어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먼저 운항을 시작한 천년호 선사 측. 2017년 취항한 이 업체는 비양도 주민의 대부분인 50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년호 선사 측은 제주시가 기존 사용자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배 한 대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운항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수입 면에서는 저희들이 수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비양도 주민들하고 주주분들 다 나눠 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대가 더 생기면은 그 수입을 받으러 갈라먹는 말밖에 안 돼. 나머지 10여 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비양호 선사 측은 기존 업체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소송전에 나선 것이라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들도 그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비양도를 찾은 관광객은 8만여 명, 배삭 수입만 3억 원이 넘습니다. 도항선 사업이 적지 않은 수익을 내면서 이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 여행 허가제 도입에 대해 제주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 관광협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 지역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전 여행 허가제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주 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42%가 무사증 제도로 방문하고 있는데 사전 여행 허가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차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가로채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로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3년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수입차를 구입한 A씨. 구매 당시 6천만 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할부로 갚아오던 A씨는 최근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처음 지불한 6천만 원을 모두 가로챈 겁니다. 좋은 딜러한테 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딜러를 사기꾼을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더 입힌 거죠. 차를 판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영업사원은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본사에서 얘기하기를 네.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다. 네, 지금 당장 답변 주고 힘드시라고. 해당 영업사원인 B씨는 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면 할부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돈을 가로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특약이라든가 부가적인 보너스를 약속하면서 이런 메리트에 혹해서 계약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서 B씨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7명. 경찰은 피해 금액이 4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차량 판매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같은 집을 7명과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하니까 또 1,000만 원을 또 깎아줬어요. 이제 자기 아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애월고와 함덕고가 예술 중점 고등학교로 운영 중인데요. 경남에서는 영화고와 음악고에 이어 세 번째 예술 분야 공립학교로 연극고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거창 위천중학교터의 건물 신축이 한창입니다. 내년 3월 개교할 거창 연극고등학교입니다. 교사를 짓고 있는 거창 연극고등학교의 바로 옆이 거창국제연극제의 무대인 수성대입니다. 거창 연극고는 경남교육청이 설립한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국 최초의 연극, 뮤지컬 특성화 고교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중심으로 펼쳐놓되 그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신입생 모집 인원은 30명, 경남 지역 학생을 70%, 전국에서 30%를 선발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연 예술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노래와 연극, 뮤지컬 쪽으로 좀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이 학교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창연극고는 지난 2017년 문을 연 밀양영화고, 고성음악고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설립한 세 번째 예술 분야 공립학교입니다. 영화고와 음악고는 내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만큼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과 진학을 바탕으로 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업과 예술을 병행하는 실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양성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창연극고등학교 개교로 경남교육청은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위한 예술 특성화 학교 설립 정책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2도를 보이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3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날씨 정보 유의하셔야겠고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4도, 서부가 13도, 북부가 12도,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1도, 서부와 남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대 3m로 높게 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어제 항공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이번 수능시험에 7,070명이 응시하며 오늘 오후 1시에는 도내 14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고사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한편 자치경찰단과 소방본부는 수능일인 내일 아침에 수험생들을 사이카와 구급차로 태워주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검찰이 카지노 업체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에서 제주도 공무원 고모 씨와 오모 씨에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돕는 대가로 오 씨의 자녀를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 수련원 원장이 기적을 일으키겠다며 시신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58살 A 원장을 구속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명상 중에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했고 기적을 일으켜 살려보겠다며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원장을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기존 19개 동에서 5개 읍면으로도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 지역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한 봉개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림읍과 애월읍 등 5개 읍면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7억 7천만 원을 들여 530곳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860대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사업장에도 전용 수거 용기를 비치했습니다.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하천이 범람했던 제주시 한천 복개 구조물이 내년부터 철거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복개 구조물을 철거한 뒤 하천 바닥을 정리하고 교량 3군데를 만드는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한천 양옆으로 도로를 만들어 차량이 다니게 하고 제주시 내 나머지 복개 구조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